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15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학생으로서 걱정거리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겠죠 사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유학생을 보내는 부모님 또는 남편, 박사과정이겠죠. 남편을 보내는 또는 부인을 보내는 남편 입장에서의 걱정거리, 그런 걱정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worries. 그러니까 family겠죠. family, 친구들 뭐. 그러니까 그런 worrie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걱정거리를 worries. worry 세프리깡이 갑자기 생각나요.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을 외국으로 보내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도중에 얼마 들까? 실제로 계산기를 두들겼는데 그 계산기대로 정확하게 돈이 들어갈까? 아니면 좀 뭐 당연히 뭐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9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100만 원을 예상했더니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걱정거리, 예상 외의 비용, 이런 비용의 걱정거리는 누구에게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심지어 유학생들도 걱정거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뭐 부모님 또는 부인 또 남편 또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뭐 유학생을 보냈다 그럴 경우에 또 뭐 환율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거리가 항상 이 돈의 걱정거리는 좀 신기하게 지속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학생활이 5년이다. 그럼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고 매달 뭐 아니면 뭐 2개월에 한 번씩 돈을 붙여줄 때마다 그 걱정거리는 지속되죠. 그래서 제가 조기 유학은 반대하지만은 돈이 너무 많다. 정말 너무 많아서 이제 난리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유학 자금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불법 자금이 아닐 경우에 말이죠. 한국의 대형은행, 뭐 요즘 저기 인터넷 뱅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든지. 그러니까 곧바로 돈을 갖다가 뭐 10억을 갖다가 뭐 미국에다 붙이고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10억이라든가 20억 정도 되는 유학 생활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뭐 1.5배, 1.3배 이 정도의 비용을 계산해서 전체 5년 동안의 그 비용을 계산해서 그 비용이 이제 비용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그냥 한 방에 집어넣습니다. 돈이 많다며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기 유학의 실패는 무엇이냐면은 함부로 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이 까불다가 집안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제가 조기 유학은 일반 성인 유학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요. 근데 까불다가 부자의 흉내 내다가 가랑이가 팍 찢어지면서 집이 부도나고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오려는데 뭐 안 돌아오고 버티다가 뭐 자살하고 집안 전체가 쑥대밭, 가족 전체 4인 가족이 전체 자살한 경우가 있었죠. 신문에 나왔죠. 특별히 제가 그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사실이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형편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내 자녀의 유학 비용을 갖다가 띄워놓고 나머지 돈으로 뭐 나머지 돈이 종잣돈이 될지 아니면 여유가 돈이 될지 그 돈으로 생활을 해도 괜찮을 경우에, 근데 심지어 돈이 아주 많더라도, 그러니까 집에 뭐 1,000억, 2,000억 있더라도 유학을 보낼 아이의 돈을 갖다가 아예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터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이에 뭐 당연히 뭐 증권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갖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요. 신이 아닌 이상은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 유학을 보내놓고 부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마어마한 큰 돈이 해외로 나져갔을 때 이쪽 경제가 갑자기 어려울 경우에는요, 사실은 자신의 생활비가 그냥 갑자기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생활비 아니면 투자할 돈이 그냥 투자할 돈이 없다. 뭐 어음이 돌아오는데 아니면 뭐 신용카드 빚이 돌아오는데 돈을 낼 게 없고 외국에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좀 말이 이상해졌는데 일단은 그 자신의 생활 자체 패턴이 어떤 종잣돈, 그러니까 유학 갈 수 있는 그 아이의 종잣돈, 뭐 2억이든 3억이든 그런 종잣돈이 없어도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5년 동안, 길게는 10년 동안 계속 돈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죠. 돈 빌리고 나중에 또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집안 망하고. 그런 게 가장 최대한의, 남편이 만약에 라스쿨 간다, MBA를 따러 간다,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근데 엄마, 부인이 전문직, 뭐 의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쁘진 않죠. 또는 교사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교사. 그러니까 가장 서민인 경우가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교사 월급이 그렇게 세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교사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 칩시다.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150만 원 든다. 150만 원을 유학 경비로 사용하는데 라스쿨을 갔을 경우에 장학금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장학금을 못 받았다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 갑자기 아내분이 3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300만 아니 남편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300만 원 월급이 갑자기 싹 날라가 버리는 거죠. 원래 150만 원을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뭐 제가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4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럼 400만 원에서 반은 내가 넣어줄게 유학 경비로 미래 우리 좋은 날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다 치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 200만 원의 돈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 상태에서 200만 원인지 순수하게 200만 원인지 근데 계산해 보면은 MBA라든가 라스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 아니 생활비하고 학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미국 물가도 비싸졌고 그러므로 아마 장학금을 노리고 계산한다. 그럼 이제 300만 원. 그럼 교사가 600만 원 받아야겠죠. 아니 이제 최소한 뭐 한국에서 생활비가 한 300만 원 들지 400만 원 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의 경비를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반가이는 거죠. 한 뭐 7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350은 미국으로 350은 이쪽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또 어떤 분은 확실하게 자신의 돌아갈 길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 자금을 빼서 아니면 뭐 하나뿐이 없는 집을 갖다 담보를 잡아서 뭐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유학을 갔다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 저처럼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라스쿨을 가는데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땀과 동시에 미국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장을 뭐 집에 담보를 빼가지고 집에 담보를 잡고 뭐 10억짜리를 갖다가 이제 5억을 빼서 뭐 5억 가지고 생활비도 쓰면서 뭐 2억이든 3억이든 라스쿨을 간다 칩시다.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한국에서 국제 변호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은 없어요. 국제 변호사 말은 개소리 하는데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이 좋아져 가지고 미국 변호사 이런 말을 또 미국 변호사가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 변호사, 워싱턴 주 변호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지금 현재 요즘 시대 국제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새끼들인데 심지어 일본에 있는 미국 변호사들도 가끔가다 국제 변호사란 말을 쓰더군요. 그래서 저 새끼 여기 물들었구나. 무슨 씨발 인터내셔널 로이어가 어딨어 이 개새끼들.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옛날 저기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 돈 주고 가는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나온 세미나를 주최하는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개를 할 때 인터내셔널 러여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주 웃었죠. 저 무식한 새끼. 그러면서도 이곳에서는, 한국에서는 또 일본에서는 이게 먹혀주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집을 전세를 뭐 담보를 잡고 한 사람이라면 별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맥이 별로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반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에, 그럼 나머지 이제 담보, 나머지 돈을 갖다가 가지고 미국에서 집을 사든지 종잣돈도 미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됐어? 지금은 뭐 트럼프 개새끼가 있는 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노려야죠.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이든지 뭐 캐나다든지 다른 것을 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작살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어차피 미국은 경기가 뭐 요즘 잘 나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안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안 받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인종차별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뭐 생활 지혜를 찾아가야겠죠.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한테 야, 이제부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무식한 새끼들이라서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막 전 재산을 투자한다든가, 또는 부인의 뭐 월급을 다 탕진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확실하게 어떤 라이센스 또는 어떤 직업의 루트를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CPA라든가 미국의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뭐죠? 일반 뭐 경제학과, 심리학과, 이걸 가지고 동반 배우자의 월급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에 갔다가 와서 다시 포지션을 찾는다, 이런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이제 보내주는 것 말고, 제가 가장 좋은 경우는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 JTBC의 손석희 사장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양반. 그 양반이, 그 형님이, 형님이겠죠. 뭐 나이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60 좀 더 됐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미네소타에 유학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네임밸류가 있단 말이에요. 네임밸류가 있어서 갔다가 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걸 하지 않고 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석희 사장을 경복궁에서 투어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강북 어디에 영어학원 강사를 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운이 좋게 그분이 돌아왔을 때 어떤 자리를 갖다, 포지션을 뭐 구할 수 있었다,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것 자체는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의 인맥 또는 인성, 인품이 좋아서 야, 얘는 정말 좋은 애야, 써도 될 것 같아, 이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불법이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금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도 뭐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그 조금 누리는 그것도 다 뺏길 수도 있다 이거죠. 싹 다 다른 사람이 와서 미리 와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라이센스라든가,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그런 걸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법대 뭐 MBA 모든 개나 소나 다 가는 그런 거 말고 어떤 특별한 걸 가야 된다 이거죠. 배우자의 월급을, 연봉의 일부를 집안에 뭐
아파트 담보를 이럴 경우에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그냥 띄워놓고 절대 만지지 말아라. 그 유학 자금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이 왜 만졌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졌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럼 벌써 그 순간 여러분은 실패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딸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남겨뒀다. 내 아들을 위해서 건물 한 동을 남겨뒀다. 그래서 그 건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유학을 보내겠다. 돌아올 때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 건물을 내가 건드리게 된다. 그 아파트를 건드리면서 그걸로 생활을 한다. 아니면 그걸로 뭐 회사 투자를 한다. 이런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이에요. 순간. 진행 중이 아니라 순간 발을 딱 딛는 순간 여러분은 조기 유학은 여러분들의 아이 유학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면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조기 유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항상 곱하기 2. 곱하기 1이 아니에요. 그냥 곱하기 1.2가 아니라 곱하기 2를 하시면 딱 맞다고 보십니다. 자, 그리고 4년 동안 부모님 생각에는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돈 좀 많고 우리 아이가 대학교 한 4년에 졸업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 뭐죠? 긍정적인 분들 기뻐한다 말이 좀 이상하네.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아이가 4년 한국에도 4년이니까 미국도 4년 뭐 독일도 4년 영국도 4년 뭐 이런 4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학을 졸업을. 그런데 또 어떤 부분들은 현실적인 분들 좀 정보를 좀 아는 분들은 6년이라더라. 그래서 6년 동안 투자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어떤 대학교 그러니까 석사든 박사든 학사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남편이 부인이 2년 안에 3년 안에 뭐 4년 안에 석사 박사 아니면은 뭐 라폼에서 JD를 딴다든가 MBA를 딴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직접 그 현재 간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4년 걸릴 거야 했는데 6년 걸릴 수도 있고 6년 걸릴 거야 했는데 뭐 3년 걸릴 수도 있고. 진짜 생각해보세요. 6년 걸릴 거야 했는데 3년이 걸렸으면 기쁘잖아요. 4년을.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6년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대학교가. 근데 6년이 걸린다고 해서 6년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빨리 공부하도록 노력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4년은 걸릴 거야 이렇게 무조건 4년 걸릴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6년이 걸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4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이건 학사, 석사, 박사 막 섞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걸리든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당사자에게 기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원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6년 걸릴 거야. 그럼 6년 동안 돈을 내줘야지. 그게 아니라 야, 좀 빨리 방법 있지 않을까? 왜냐면 6년 걸릴 거야 이런 거는 방학 때 한국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놀러 다니고 이럴 경우에는 6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한국 유학생인데 제대로 공부를 했을 경우에 6년 걸릴 수가 없어요. 빨리 합니다 사실. 근데 대체로 한 4,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졸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그러니까 졸업을 빨리 한다는 뜻은 학점을 많이 딴다는 뜻이거든요. 학점을 많이 딴다. 그럼 학점을 많이 딴다는 뜻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똑같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활비가 1년만 쉬어도 1년만 빨라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절약하는 거죠. 2년만 절약하면 상당히 많이 절약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그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아니면 학교를 빨리 끝내고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생활비도 문제지만은 성적이 나쁠 경우 그 다음 레벨을 못 가요. 그러니까 학사에서 대학원,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박사에서 포닥 이런 이제 성적이 나쁠 경우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프를 그려서 뭐 디맨드 앤 서플라이잖아요. 뭐 수요와 공급 서플라이식으로 성적도 좋고 어느 정도 스피드도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항상 고민해야 돼.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근데 사실 당사자가 이럴 경우 당사자가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 집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 배우자 또 가족들도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이런 뭐 어느 정도 가면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많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뭐 자신도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배우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올 걸 생각해서 가족들이 루트를 갖다가 직업을 찾는 루트를 한번 상세하고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대주고 한 사람이 무조건 그 모든 걸 갖다 책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부모님들이 무슨 포트폴리오 에세이를 강남의 대치동에서 아이들 대학교 다니는 애들 숙제를 해가지고 팩스로 미국으로 보내주고 뭐 한국에 번역책을 갖다가 미국으로 보내주고 이런 개지랄을 떠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걱정이 아니에요. 워리가 아니죠. 그냥 취링이라고 그러죠. 취링. 우린 취링이 뭐랄까? 한국말로 뭐라요? 컨닝이라고 그러냐? 우리 한국말로 컨닝이란 말 알죠? 컨닝. 남자를 베낀다든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영어 수업을 듣는 아이가 한국의 번역책을 받아본다? 그 순간 걔도 유학에 실패입니다. 에세이를 갖다 한국에서 쓴다? 그 순간 그 아이는 실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남편도 실패고 뭐 하여튼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장난처럼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가 특히 나이가 들어서 자기 집에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뭐 전세, 담보, 아파트를 갖다 대출해서 이런 경우에는 영어를 확실하게 잘 배운다는 차근차근 좀 발음이 좀 그렇더라도 말을 좀 늦게 하더라도 말을 잘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성인으로서 일을 찾을 수 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닭공장에 가서 닭목 따는 거 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 유학을 안 가고 그냥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서 부모로서의 또 하나는 또 뭐일까요? 이제 부모로서는 이제 그 아이가 담배 문화 그리고 마약 문화 이런 거에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섹스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담배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마약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마약을. 근데 가장 이제 사실 아이를 만약에 뭐 4년 동안, 5년 동안, 6년 동안 아니면 남편, 배우자, 부인을 갖다가 만날 기회, 공부하는 기간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은 얼굴을 본다든가 보면은 눈빛을 보면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사실은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이런 걱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술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술을 한 잔 하고 학교에 간 적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성인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피곤할 때는 술을 한 잔, 그러니까 뭐 술을 왕창 마신다는 게 아니라 조그만 글래스 한 잔하고 약처럼 마시고 간 적도 있어요. 사실 피곤해서 아주 피곤해서 뭐 우황청심 마시듯이 그렇게 간 적 있죠. 껌찍고.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야 얘야 술 마시지 말아라 뭐 너 어제 몇 시 들어왔니 이렇게 되는데 너 어제 몇 시 들어왔니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겠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성관계가 문제인데요. 이제 같은 유학생들끼리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부모님 안 계시니까 어젯밤에 몇 시 들어왔는지 누구랑 같이 잠을 자는지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동거를 해요. 뭐 동거를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돈을 아낀다고 동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뭐 여유가 있어서 찾아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 방을 비우고 그 여자의 그 남자애가 잠깐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서 있고 뭐 방 치워놓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사기치는 것도 그런 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부모님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성인 남녀 여자애들 뭐 심지어 고등학교 애들 우리나라에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비디오 방도 있고 무슨 방도 있고 다 있대요. 저는 그런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만화 가게는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런 비디오 방으로 돼 있는데 그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의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게 뭐예요. 그게 무슨 거의 호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남녀의 성관계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심지어 한국에 있어도. 그러니 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미국 부모님들은 이러죠, 그냥. 아예 뭐 어련히 safe sex, 안전한 성관계를 가져라 하면서 콘돔 사용해라, 항상 조심해라, 아무나 하지 말아라, 뭐 하기는 하는데 아무나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말아라, 남자 만나지 말아라, 여자 만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있긴 있죠. 한국 부모님들한테는. 우리 아이들은 안 할 거야. 우리 아이는 절대 마약 안 할 거야. 공부는 안 할 거야. 무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스님입니까? 뭐 성직자입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성직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그런 문제가 터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성관계를 갖다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뭐 당연히 미국에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대학원하고 거기는 이제 그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교육은 없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이에요. 상식. 간간은 안 된다 뭐 이런 상식인데, 어린 아이들이 미국 대학교를 들어가면, 저도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성관계, 그 다음에 뭐 성병, 그리고 또 뭐 강간 뭐 이런 사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의무였어요. 그리고 또 한 클래스가 법적으로 대학교에서 1크레딧이었는데 한 학점짜리였는데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교육. 그 수업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그래서 한 학기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에세이까지 써야 되는 그런 수업이 있다 이거죠. 그런 수업이 의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이들 성관계 우리 아이는 안 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안전한 섹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갖다 좀 강조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걱정일 수 있죠. 왜냐면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지 또 심지어 임신을 시켰다든가 임신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럼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공부를 중간에 못하게 될 수 있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걱정입니다, 사실. 근데 또 하나 걱정한 얘기해 볼까요? 재밌는 걱정. 남편을 보냈어요. 이놈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부인을 보냈어요. 이 부인이 다른 남자랑. 그러니까 생활비, 학비를 보냈는데 학교가 끝날 때쯤에 대해서 이혼을 하자. 이런 거 들으시죠? 조교학을 보냈더니 제 기러기 아빠가 이제 혼자서 있는데 아이들을 돌본다고 엄마가 갔는데 그 엄마가 바람이 나서
어느 정도 한 5년, 10년 정도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 알고 보니까 돈도 빼돌리고 뭐 이런 이혼한 경우 어떤 연예인 부인이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뭔냐면 기러기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나이가 젊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젊다는 게 뭐 20살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젊다 보니까 충분히 유학원 박사과정이라든가 석사과정 아니면 거기 현지에서 사는 남자하고 충분히 사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왜냐면 도움을 받아야 돼. 아이들은 뭐 학교 가서 뭐 도움 받든지 뭐 하는데 엄마는 또는 아빠는 좀 제가 엄마 얘기해줄게요. 엄마.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는 또는 해외에 가 있는 엄마들이겠죠. 엄마들끼리 모여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남자가 낄 수 있어요. 운전을 해준다든가. 아시겠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영어를 못하니까. 그때 이제 뭔가가 터진다, 일이 터진다 이거죠. 뭐 진짜 9억 마일리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 뭘 알겠어? 아이들 학교 가는데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제 유학을 갔어 혼자서.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있는 젊은 여자애들이 유학 공부하는 애들 아니면 뭐 노처녀가 있을 수 있죠. 나이든 이제 아가씨, 결혼한 아가씨 그런 아가씨들도 같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걱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갖다가 홀로 보냈을 경우에는 정말 믿음이 강해야 된다 이죠.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는다 이러고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렵죠. 그리고 가는 사람도 정말 한국에서 피눈물을 나에게 붙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그게 걱정이죠. 상당히 저는 그 기러기 엄마,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엄마 아이들 돌본다고 가는 외국에 간다는 엄마들하고 그 바람을 피우는 남자 새끼들이 제일 그 치사한 새끼들 같아요. 제일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새끼들. 그리고 또 이제 부인이 아니면 배우자가 열심히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보내는데 거기서 바람을 피는 새끼도 상당히 질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걱정은요. 생활하다가 아니면 이제 유학하는 사람이 생활하다가 시험을 본다든가 뭐 공부를 하다가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성적이 나쁘다든가 뭐 진학을 못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상태, 그러니까 기분 나쁜 상태를 한국의 가족은 좀 캐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몸은 괜찮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괜찮나, 보통 정신적으로 괜찮나 이런 걱정 안 하지만 몸은 괜찮은가,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모든 정보가 다 되니까 인터넷에서 대화도 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뭐 체크하는데 건강 상태 그 걱정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몸이 감기는 걸리지 않았을까 병원 비싸다 그러는데 거기 병원 시설 어떠나 그렇잖아요. 그런 말은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 가족으로서는 이제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요 뭐 기본적으로 2년제 이상 랭귀지 스쿨도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학교라든지 뭐 고등학교 미성년자 전 조기학 반대지만 일단 미성년자 아니면 뭐 영어 연수 회사에서 보내줬다 공무원으로 갔다 뭐 이러든지 이런 사람들 뭐 심지어 여행 보험이라는 거 여행자 보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는 비행표를 갖다가 신용카드로 사면은 거기서 뭐 곧바로 생명보험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하도 보험이 발전돼 가지고요. 국제보험, 국제의료보험 같은 거를 갖다가 뭐 사시면 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보험을 사야 된다. 근데 가장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가장 싼 보험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뭐 중국 회사들이 파는 중국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가가 아니라 중국 회사에서 파는 이제 의료보험인데 그게 가장 싼 것 같고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한국도 한국에서 보험을 사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유학생 보험 있잖아요. 그런 보험, 뭐 연수보험이든지 이런 단기 거주 보험, 뭐 이런 보험이 훨씬 더 싼 것 같아요. 정말 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레임할 때 약간 좀 복잡하죠. 내가 이런 보험이 있는데 그러면은 먼저 미국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먼저 제가 내야 돼요. 보험금을 내고 또는 이제 연락을 하고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내가 이렇게 병원에 갈 건데 연락을 하고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회사에서 뭐 연결돼 있다든 학교에서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샀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라고 하잖아요. 그 뭐 보험이 커버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 1에서 10까지, 1에서 5까지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걸 사잖아요. 샀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라든가 뭐 회사에서 미국에서 그 나라에서 현지에서 요구하는 걸 샀을 경우에는 특별히 그냥 가면 돼요. 병원 카드, 보험 카드 들고. 그런데 이제 외국 개인적으로 샀을 경우에는 내가 클레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갔을 때는 회사에 보험 담당하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아예 학교 내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그 뭐 학생증 보여주고 뭐 보험을 갖다 클레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는데 개인적일 경우는 제가 이제 팩스로 보내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거기다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 병원 영수증을 보내든지 그럼 이제 그 사람들 해주는데 그 프로세스가 좀 귀찮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요즘은 이제 한국 담당자가 뭐 보스턴에 있다, 뉴욕에 있다, 뭐 LA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단 확실하게 한국에서 보험을 사가면은 싸긴 싸죠. 그러니까 걱정된다 건강이. 그럴 경우에는 먼저 이빨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스케일링을 하든지 뭐 충치를 뭐 때려박든지 뭘 집어넣든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약은 특별히 사올 필요는 없어요. 미국에 이제 슈퍼에 다 약 다 파니까 웬만한 약은 한국보다 더 많이 파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비가 걱정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 병원비를 이제 한국에서 그게 가장 싸고 저의 생각에는 사실 이게 비싸요. 학교에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 보험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아요, 사실은. 빨리 모든 게 빨리 되고. 그러니까 특히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 보험은요. 응급실을 사용할 때 커버가 돼요. 응급실. 그런데 일반 자기가 보험을 사왔다 개인적으로 그럼 응급실이 커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 돼요. 자신이 응급실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보험으로 응급실 커버리지가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싼 보험들은 그런 게 좀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치과보험 뭐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는 치과보험인데 미국에서는 치과보험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 이런 뭐 치과보험까지 있고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잘 사놓으면 사가지고 오면은 그리고 또 뭐 생명보험 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면서 그 돈을 나중에 적금 같은 그런 보험 있잖아요. 생명 적금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식으로 뭐 종신보험 보험금을 냈는데 나중에 이제 해약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 보험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보험금을 내면 그 보험금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뭐 연금이다, 적금이다 이런 형식 아닌 이상은 보험이라는 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자동차 보험하고 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을 넣었다고 해서 그 돈이 뭐 1년 후에 돈이 돌아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만 돈을 받는 거지 사고가 안 나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들, 뭐 부인, 남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보험이라든가 사고보험을 들어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죽기를 바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금 형식으로 있다면은 그걸 제 생각에는 일상생활의 그 사고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굴러가지고 요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뭐 보험 있잖아요. 피해자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 있죠. 실손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뭐 얼마까지 낸다 이런 보험은 외국에 많습니다. 뭐 10억까지 20억까지. 그런데 뭐 사람들이 야, 내 보험이 한 30억까지 커버가 돼 이렇게 자랑하는 새끼 있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막 나 보험 나 의료보험 뭐 한 30억 정도 커버가 되죠. 그럼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사업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비가 30억이면 한 수술 2번 하면 끝난다 뭐 이런. 암 수술 2번 하면 30억이 끝나버리더라. 뭐 1년 병원비가 30억이 넘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은 뭐 다 거짓말이고 저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드는 게 미국에서는 1000만 원 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보험은 학교 보험이 가장 좋다. 그러나 언어라든가 뭐 좀 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옵션도 잘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뭐 한국에 있는 미국 회사 많잖아요. 그런 데서 사도 되고 유학생 보험 그런 보험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비추천하는 거는 중국인 보험이라든가 그쪽 보험이 좀 싸긴 싼데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뜻은 이게 위험하다, 사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랄까 이 보험이 약간 좀 커버리지가 좋지 않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걱정 또는 남편 걱정, 부인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행기표를 살 때 신용카드를 집에 있는 신용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신용카드로 사세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회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이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샀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제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사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명보험하고 무슨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생명보험하고 의료보험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도난보험 이런 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근데 이제 커버리지가 금액이 좀 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비행기표 들고 미국에 가서 한 1년, 2년을 산단 말이에요. 표를 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걸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기간. 뭐 일단은 그럼 뭐 3개월부터는 보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번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몇 개월까지가 여행자 보험인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도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비용이 싸더라고요. 암암리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이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용하면 괜찮다 이거죠. 제 말은 뭐 심지어 자동차 보험도 내가 단순 보험을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 가족들까지 다 보험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만 사고가 났을 경우인 것이냐 아니면 해외에서 제 말은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계단에서 굴렀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뜻이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족의 걱정은 무엇이냐? 가장 걱정은 제 생각엔 돈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자기의 경제 사정. 그래서 제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 돈은. 두 번째, 삐뚤어진 길을 가는 거. 이해상면 그러니까 마약이라든가 섹스, 임신을 했다든가 강간을 했다든가 사실 이제 한국 사고방식으로 강간이 아니었는데 이거 틀림없이 강간 아니었는데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강간이다. 야 말도 안 돼 씨발 그게 어떻게 강간이냐. 그게 거기서는 강간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또 반대가 있어요. 외국에서 미국의 사람들 생각해 야 씨발 그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아니냐 씨발.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라는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가 않다는 거 아시죠? 제가 깜빵 생활 있잖아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걸 넷플릭스에서 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정당방위로 자기 여동생을 강간하려는 범을 쫓아가서 두들겨 잡은 거 잡아서 뭐 옆에
물건이 있어서 그걸로 때렸는데 걔가 날 죽이려 했기 때문에 때렸는데 뭐 사고 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실제 춘천인가 있었죠.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어떤 군인인가 어떤 젊은 친구 부부가 젊은 부부 결혼을 방금 했던가 하여튼 그런 부부가 그 강동과 강간범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불행하게도 그 여성분 피해자분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2년 동안 싸워가지고 뭐 겨우 정당방위를 그것도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풀려납니다. 그 자리에서 뭐 당연히 뭐 보상받더니 뭐 하는 거지 무슨 2년 동안 싸우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그럼 나는 아유 강간하셨어요? 강간하지 마세요. 아유 물건 훔쳐가지 마세요. 그냥 빨리 나가세요. 제가 때릴 거예요. 아니 때리진 않아도 하여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유 제 여동생을 강간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미국 가서 그러니까 이 반대로 한국에서 야 씨발 그게 어떻게 강간이냐 그냥 좀 그런 거지.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강간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낼 때, 뭐 남편 심지어 남편을 보냈을 때 강간 사고 주의하시라 이거죠. 강간 사가.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반대로 내가 한국에서는 뭐 에이 씨발 기분 좋같았다 뭐 아니면 좀 그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미국에서는 강간 사건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경찰이라든가 뭐 병원에 간다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라 이거죠. 아이 뭐 씨발 잊어버리지 뭐 그냥 말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시라 이겁니다. 이제 그런 교육도 가족들이 걱정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모여가지고 이게 20살 뭐 좀 더 듣더라도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도 이런 거는 강간이라더라.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인생 한 번에 팍 갑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건강이겠죠. 건강 같은 경우를 이제 주의하는 거. 보험. 뭐 당연히 보험이죠.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건강이 약한 사람이 가면 안 된다 이거지 결론은. 그리고 우스갯소리 이제 그거 하나 해드릴게요. 건강 같은 거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기 때문에 우리 약 있죠. 무슨 약이요? 소리가 안 나, 용각사니까요. 감기 걸렸을 때 그 하얀 가루. 그거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그 하얀 가루를 이제 입에다 털어 놓는 거잖아요. 용각산. 근데 남들이 보면 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이렇게 조그만 숟가락 하면은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마약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뭐 어깨가 결린다든가 파스 붙이는 거는 이해해요.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미국에는 사실 파스는 아니고요. 붙이는 건 아니고 문지르는 거죠. 한마디로 크림 같은 거죠. 크림. 파스식으로. 그 파스란 단어가 일본에서 처음에 그 말을 만들었대요. 파스. 그 파스를 회사 이름으로. 근데 그 파스가 일본에서 이제 넘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크림식으로 바르는 거거든요. 타이거밤처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이제 어깨에 걸릴 때 그 쑥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쑥뜸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게 꼭 마치 그걸로 보이죠. 그 풀처럼 보이잖아요. 마리아나처럼 보이잖아요. 마리아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 뭐 모기향을 피웠다든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경찰이 왔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에 아파트에 가니까 뭐 모기향이라 바퀴벌레 죽이는데 연기 피우는 거 있어요. 연기 피우는 거. 그거는 이제 연기 피울 때 경비소에 말을 하세요. 뭐 경비실에다 말을 하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도 그 바퀴벌레 잡을 때 이런 거 쓰는구나. 그러니까 경비실에 말을 안 하면 경비 아저씨가 멀리서 봤을 때 창문에서 막 연기가 막 피어나오는 거야. 저 불났구나. 그러고 이제 경찰 부를 수 있다 이거지. 소방관을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기향을 피웠다든가 또는 쑥뜸을 한다든가 뭐 가루를 갖다가 뭐 인삼가루를 막 마시든지 뭘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건강을 위해서 사실 그걸 대부분 유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요. 사실 가져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죠. 진로.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다음 진로를 그 다음 뭐 회사라든지 대학원이든지 박사학원이든지 아니면 조기학일 경우에 대학교를 이런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진로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에게 맞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진로가 내가 지금 어디에 갈 것인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90% 이상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 맞는 공부 또는 한국에 맞는 학교를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미국에서 씨발 진짜 한국이 정말 무식해가지고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어떤 고고학 공부를 했어요. 고고학 박사를 받았어요. 몬타나 대학에서요. 그런데 씨발 한국에 왔더니 몬타나 대학이 뭐 미국 랭킹이 씨발 막한 200이 막 300이라고 존날 무시를 하면서 얘를 써주질 않는 거야. 씨발 박사까지 받았던 몬타나 대학에서.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몬타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정말 고고학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미국에 남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미국에 남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유명한 주립대학교 우리가 아는 주립대 있잖아요. 뭐 오하이오 스테이트라든가 알잖아요. 뭐 UC 버클리라든가 아는 대학교 그런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랭킹이 문제가 뭐 랭킹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랭킹을 갖다 따져서 이 사람들이 그 공부 내가 박사를 어디서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대학교 평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하는 것도 내가 그렇다고 무조건 명문 사립대를 간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명문 사립대를 가서 한국에 돌아갔다? 이제 뭐 취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란 제 말은 명문 사립대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집안이 망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명문 사립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그만뒀다? 그럼 차라리 주립대학교 졸업하는 게 낫다 이거죠. 명문 사립대를 들어갔는데 마약을 했다가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도 어느 정도 고려해 가지고 자신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무를 것이냐,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공부 과정을 갖다가 부모님, 친구, 전문가, 뭐 저 같은 이제 인터넷 정보, 또 다른 정보 이런 정보를 갖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단순하게 하면 된다죠. 근데 저는 근데 가장 크게 보는 거는 한국에 돌아갈 것이냐, 외국에서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결정이 이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한국에 갈 거냐, 아니면 외국에 남을 것이냐. 아마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 아닐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 가족들의 걱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